밤마다 너무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를 해. 너무 좋아. 정말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동안 늘 고구마만 먹은 듯한 뭔가 가슴에 얹힌 듯한 그런 프로였는데 네. 요새는 뭐 사이다가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해철이가 터졌지. 아, 어제는 진짜 스타크래프트였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해철이가 터졌지가 아니라 해철이가 쥐어 터졌지. 그래서 어저께 해철이가 터져 나가고 나니까 아, 갑자기 디파일러가 죽어서 그냥 다크 수험이 딱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히드라나 저글링들이 버러우한 놈들을 빼놓고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졌어요. 이게 다 뭔 말이래요? 우리 권리당원들이 뱃슬 역할을 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리전을 해야 되는데 뭔 예, 이 새끼들이 드론이라도 남아 있으면 나중에 또 미네랄 캐갖고 다시 해처리 만들까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버로우를 해 있어도 지금 다 보여요. 우리 눈에 다 보이고 감시가 됩니다. 아니, 저기 좀 대다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해주세요. 60%는 알아들을 걸. 대충 알아듣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제 해트리가 깨짐으로써 이제는 엘리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 버러우돼 있는 일부 저글링과 어떤 히드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감히 기어 나올 생각도 못 하고요. 침뱉을 생각은 더더욱 못 하죠. 네. 그리고 앞으로 얘들이 혹시라도 세력을 키워서 예전에 어떤 그 수박지를 할 수 있는 위용을 되찾는다는 것도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 이제 왕초를 깼잖아. 최종 보스를 무너뜨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밑에 있던 그 숨어있던 나머지 놈들이라도 막 와글와글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밖에 나가 있는 애들 빼놓고는 우리 당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다 입을 싹 닫았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 전해철을 이긴다고 다 생각했겠지. 음. 누가 진다고 생각 여기서 몇 선을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해처리를 깨트리자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도 이루어졌고요. 저는 사실 좀 어렵게 봤는데 우리 모경정 우리 방송에서 출연했던 예비 후보가 현역 의원, 그때 이선 현역 의원을 제껴버리고 당당하게 그것도 50% 이상 과반수로 공천을 받아냈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부터 먼저 해드리면 경기 안산시갑에서 전해철 의원이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밀려 탈락했고요. 그리고 인천 서구병에서는 무경종 전 경기도 청년비서관이 현역 의원 2명, 신동근 의원과 허숙정 비례대표 의원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에서 현역 윤재갑 의원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전북 전주시 병에서 김성주 의원을 이겼습니다. 아무튼 뭐 정동영과 박지원의 규환을 놓고 야 이건 뭐 웬 노장들이 이렇게 들어왔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장들이 저는 당하고 당대표하고 척지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당내에서 아직 눈치 없이 행동하고 있는 우리 이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 계시죠? 저 대구 그쪽에 계신 분. 예? 부겸 씨 같은 분의 오바를 오히려 억눌러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어느 한 사람, 지금 경선 통과하고 있는 어느 한 사람 하나하나가 다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 쓰일모가 있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와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우리 차기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인력포를 확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공천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과 당선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이 공천에서 보여준 당원들의 열기와 그리고 지금의 참여율을 생각했을 때부터 참여율을 생각해 놓는다고 보면 이대로 쭉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총선 대승과
앞으로 차기 정권의 교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탈락한 거는 당원들이 또 해낸 거지 않습니까? 180석 몰아줬는데 엄중하게 있던 사람들 거의 다 쳐내고, 물론 아직 조금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탁 쳐낸 거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인간들도 생각을 잘해야 된다. 요런 경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친문 학살이니 뭐 비명 행사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가 친명이 있었어요, 이 안에? 그럼 이 박지원, 정동영이 친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돼, 안 돼. 지금 쟤네들 기준은 아니 이거 통과하면 친명이고 떨어지면 비명인 거야. 노원구 갑에도 고용진 의원이 지고 우원식 의원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김기표 변호사가 부천시 을에서 1등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사실은 뭐 올라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갔다. 그리고 공천 갈등, 공천 관련된 이제 모든 업무는 사실상 아직 일부 선거구가 발표가 남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큰 숙제들은 어제로 행사 이제 다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관련해서 이제 비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이 있고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용진이의 그 마지막 목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뭐 정봉주 전 의원 가지고 옛날에 했던 말 가지고 또 뭐 난리를 치고 있던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가 최근에 했던 얘기들은 뭐가 되는데, 정봉주 의원이 밖에서 했던 얘기, 과거에 했던 얘기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해당의 목적을 가지고 당의 안에서 있는 것 같고, 그걸 갖고 심판을 해달라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감찰에 착수를 했고, 이게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략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렇게 아니, 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 더 이상 박용진에게 기회는 없어요. 네, 최소한. 그렇지. 네, 이거 그렇기 떨어졌다고 때문에- 박용진한테 주나? 그렇지. 그것도 아니야. 아니, 뭐, 타점자가, 아니, 예를 들어, 있어. 정봉주를 문제 삼아갖고 뭘 할 수 있다고 손 칩시다. 억지로 그걸 하자고 우겨. 그렇다고 해서, 야, 정봉주가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컷오프 됐다라고, 이런 류의 결정이 난다 그래서, 그게 박용진한테 갑니까? 안 가요. 너도 어차피 죽은 거야. 만일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당에서 전략 공천하겠다잖아. 에이, 근데 이걸 다 이겨놓고 이제 와서 이걸 하는 것도 좀 웃겨. 아니, 그러면 미리 하든가, 당에서도. 좀 웃긴 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하든가요. 이거 아니, 경선 다 해놓고 자연인이었을 때 이겼는데. 문제를 갖고 이렇게 삼는다고 하는 건 정말 웃기는 아니, 일이지만. 경선 열심히 해서 다 이겨놓은 게, 이게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그거는 애초에 저는 말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하도 그 경선 잡음을 없애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뭐 검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뭐 그 정봉주 의원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뭐, 김민석 의원이 어제 오보라고 경향신문 보도를 확인해 줬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안규백 위원장이 전략공관이잖아요. 지금 윤리감찰 착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해, 사실. 뭐 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박용진은 아니라는 점. 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정봉주 의원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전 의원보다 안타까운 거는, 임태훈 소장의 일종의 이제 낙마죠. 네. 그리고, 임태훈 소장도 이제 바로 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마른 병역 기피라고 합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이라고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젠더 관련된 이슈나 판단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참 저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 진짜, 참. 아니, 그럴 거면은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그럴 거면은 그냥 니네 단독으로 하지 뭐하러 모았니? 나 진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아니, 비례가 왜 비례입니까? 지역구에서 사실 지역민들의 민심을 생각해가지고 살짝, 이런 부분들 못 받아들이시겠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실 일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비례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비례가 왜 비례입니까? 예, 아직 전국 정당이나 어떤 현재 있는 민주당의 포지션 자체가 이런 파격적인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파격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담을 지기 힘들다는 거지. 기독교의 반대가 크다라는 그런 뭐 얘기가 있긴 한데 뭐 확실한 건 아니죠.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찌 됐거나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게 걸려가지고 민주당을 안 찍을 사람들이 그거 해결했네? 그러면서 찍겠어요? 막말로? 그게 문제지.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선정했다가 3명이 지금 낙마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선정에 들어갈 건데, 전 두 가지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추천자에 대한 명확한 또는 아주 자세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필터링이란 제도를 확인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있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지금 시민단체하고의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적정한 선의 타협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공천을 위한 게 4명의 지분 제일 큰 거잖아, 사실은. 진보당보다 더 많이 준 거니까 제일 큰 지분에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좀 더 증명될 수 있는 사람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거의 배후에는 현재 비례대표 지원, 비례대표 관련된 인선 부분이나 어떤 지지율 부분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이제 20%를 넘어서 막 23%, 25%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영입 인사를 보나 선명성을 보나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 조국 혁신당 쪽에 사람 인선들이 낮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기레기들은 분열 프레임을 쓰는데 저는 이걸 분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찌 됐거나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배신하고 한동훈이랑 손을 잡을 일은 없기 때문에 다 우리의 외연의 확장이라고 봐야 돼요. 조국 장관도 방송에 나와서 늘 주장하는 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지지율이 조국 신당의 출범 이후에 민주당과 합친 지지율이 과거에 민주당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많냐 적냐를 놓고 보자는 거지. 그럼 외연 확장이라는 면에서 현재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표도 흡수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 안에서 중도나 지금의 국진당의 표도 흡수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을 해줘야 돼, 객관적인 사실로. 그런데 왜 민주당이 현재 밀리고 있느냐? 이와 같은 시민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연합정당으로서 다른데 배분했던 선번으로 배분했던 사람들에 대한 선명성이나 어떤 지명도, 기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선명하고 시민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요거는 밟고 지나가는 디딤돌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잖아, 과정.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전해철도 나가리 시키고 그럼 신동근도 나가리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당원 많은데 투표하면 난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원 지지도 받고 이렇게 당원들이 효능감도 느끼고 우리 전해철 날아간 거 얼마나 좋았어요. 어제 막 양문석 후보 거기 막 울더라고요. 양문석 진짜 후보도 울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막 윤리위원회 넘어가고 뭐 당원권 정지당하고 맞아, 수박이랑 말 썼다고 뭐 온갖 얼마나 난리를 많이 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승리해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있어도 이게 수박 세상이구나. 이재명 대표가 뭘 못하는 거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늘 주장한 그거 있잖아. 일단 경선만 시켜줘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제발. 경선장에 입장만 시켜줘봐. 그럼 우리가 처치할게. 우리가 투표할 테니까 건들지 말고 경선만 시켜줘라. 결국 우리 권리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숨은 칼이 돼준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꾹꾹 참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시스템 공천한다라는 원칙을 지킴으로 인해 갖고 그걸로 쟤네들을 다 썰어버린 거야. 이 칼은 이재명 대표가 만든 칼이 아니에요. 이낙연이 만들었고 지네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지들이 만든 칼이야. 아니, 당원들이 했죠. 응? 당원들이 아니 다 그러니까 심판했지. 이러한 공천 시스템 공천이 처음 시작된 게 이미 8년 전이란 말이야. 이낙연 대표 때부터 추진돼 왔었던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지들은 피해가다가 이제 막상 그 칼에 당했다는 표정보다는 그 칼이 제대로 쓰여지면서 이러한 공천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제의 민주당, 오늘의 민주당 다르고요. 어제의 지금 정치계, 오늘의 정치계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저는 여기에 좀 개인적으로 한마디 꼭 제 개인 사견을 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나가 있는 홍영표를 비롯한 친문이네 어쩌네 하는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안 계실 것이다.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다 던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얘기 해야 될 사람은 임종석일 거예요. 근데 못하잖아. 저는 임종석도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무슨 임종석이 그러니까 지가 수혜만 입었지 언제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양산에 가갖고 그 스피커들하고 싸움 한 번 해봤냐고. 지금 나가 있는 친문의 몰락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은 말씀을 아끼셨지만 공천 참 잘했습니다. 이 대표 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 나아갑시다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끝나고 난 앞으로의 프로그램은 그거예요. 외부에 나간 학살당한 친명이 다시 결집한다. 친문이 결집해갖고 반명 전선을 세워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민주당 분열이 가속화된다. 이미 표제 라인을 그렇게 뽑고 있어. 기레기들은. 하지만 친명은 있어도 친문은 없었다는 거야, 이제. 진짜. 아무튼, 너무 후련하고요. 네, 기분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마무리와 함께 저쪽 라인들의 혼란이 가중되면 이게 쌍승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총선 대승의 길이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